내 아내, 여자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 황혼 이혼은 옛말이죠. 이제 30대 이혼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2위는 바로 외도인데요. 골프, 테니스, 독서, 등산, 러닝, 각종 모임과 SNS, 오픈 채팅방, 그리고 직장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새로운 이성에게 닿기가 이렇게 쉬워진 세상인데 그거 맞겠다고 넌 내 여자야 하면서 꾸역꾸역 정조대를 채울 순 없잖아요. 애초에 그런 여자를 걸러야겠죠. 결국 전쟁통에도 바람필 여자는 바람을 핍니다. 썸을 타고 있거나 아직 연애 중인 당신에게도 필요한 영상일 수 있어요. 에이 설마 하다가 나중에 배신감에 손 떨며 이혼 도장 찍지 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미리 점검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험한 여자들에게 빠져서 시간 쓰고 돈 쓰기 전에 지금부터 빠르게 바람 피우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남사친이 많은 여자예요. 나는 여자보다 남자랑 더 잘 맞는다. 여자랑 잘 안 맞는다 라고 말하는 여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남초 환경에서 자란 여성이나 남성적인 성향의 여성들은 남사친이 더 많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사친이 많은 여자는 인간관계의 90%가 남자인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항상 혼자서 남자들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흔한 여자들이죠. 여자는 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원시 시절 남자들이 사냥을 갔을 때 여자들은 동굴에서 서로 협력하여 아이를 기르며 관계를 다졌죠. 그 시절 여자들의 네트워크에서 도태되면 자신과 아이는 죽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이나마 여자들끼리의 관계는 단순한 친목을 넘어 정서적 교류와 사회적 생존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에서 도태되어 남사친만 남았다면 이런 여자들은 되게 비슷한 변명을 해요. 내가 남자랑 어울리는 걸 여자애들은 질투해 라거나 나는 원래 성격이 쿨해서 여자애들이랑 진짜 안 맞아 라는 식으로 포장하죠. 여자들의 대화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남사친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척합니다. 근데 성격이 정말 쿨하다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잘 어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공대 아르미처럼 홍일점 역할에 중독되어 여신 대접해주는 남자들에게 정신이 나가 있다가 여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예요. 즉 남사친만 많은 여자가 스스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남자가 편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는 그녀 스스로 만든 갈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그런 여자 곁에 남는 건 누구일까요? 자신의 본능을 숨기고 위로를 자처하는 위장 남사친들 뿐이에요. 보통 훈녀에 가까운 스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사친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자랑 남자는 평균적으로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식이 달라요. 남자는 감정적 결핍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방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외로움을 참으며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여자는 감정을 주변 네트워크에 공유하며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들은 보통 감정적인 대화를 좋아하며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남사친과의 관계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이런 정서적 교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사친이 없고 주변 인간관계가 남자뿐인 여자는 감정을 나눌 여성 네트워크가 없으니 결국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 하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해소하게 되면 SNS, 각종 모임 활동에 집착하게 되고 남자들의 관심을 원하며 감정적 결핍을 채우려는 패턴이 반복돼요. 남자들의 원심은 그녀에게 새로운 감정적 자극이 되고 그 관심이 중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런 유형의 여자는 남자친구와 싸웠을 때 결국 남사친에게 감정적 위로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주변에 남은 10%의 여사친들은 깊은 관계도 아닐 뿐더러 여자랑 말이 안 통한다는 여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소에도 감정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남사친을 찾는데 감정적으로 취약한 순간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남사친이 많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비율이 남자가 월등히 높다면 사고가 터질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인간관계 구조를 봤을 때 감정을 해소할 유일한 대상이 당신과 남사친뿐이라면 결국 그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본능적으로 관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관심과 애정을 찾아 나서겠죠. 두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관계를 구축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으려 하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는 늘 결핍이 있고 그로 인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안정화 작업을 끝없이 반복합니다. 마치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끝없는 욕구를 채우려 하지만 절대 충족되지 않죠.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자는 작은 것에도 만족을 느끼는 경험이 많고 쉽게 화를 내거나 우울해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도 잘 보낼 줄 압니다.
애착 유형으로 보면 전형적인 안정형에 속하죠. 반면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는 욕구와 결핍이 강한 불안형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자는 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자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빚을 내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 오마카세, 호캉스를 포기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불안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욕구와 결핍을 단기적인 소비와 자극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죠. 남녀가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남성은 성욕이나 새로운 경험에서 오는 쾌락 때문인 경우가 많고 여성은 정서적 안정감을 원해서 감정적 교감을 나누거나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 특히 아버지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 애정 결핍 증상을 보이며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결핍이나 불안감을 인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불안형 여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결핍을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성향을 가진 여자들이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안과 결핍을 남자친구나 친구 관계에 집착하는 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 자신의 커리어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것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술자리를 자주 찾고 SNS에 중독되며 다수의 이성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운동을 해서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너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헬스장에 가거나 독서나 러닝으로 내면을 채우기보다 모임에 나가서 여왕벌 역할을 하며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녀가 만족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욕구와 결핍을 어떻게 해소하려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도 이 결핍을 해소하는 방식이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면 결국 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끊임없이 더 좋은 관계를 찾아 헤매고 외부에서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여자라면 결국 그 욕구를 해소할 대상이 남자친구 하나로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잘 휘둘리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고 남이 추천하는 것, 친구들이 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여자는 사회적 평판과 여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휘둘리는 여자는 그 정도가 더 심해 타인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고 자신의 주관보다 주변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친구가 네 남친 별로야 라고 했다고 그 말 한마디에 실제로 이별을 결심합니다. 만약 여자친구의 친구들이 연애관이 이상하거나 남자를 도구적으로 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위험하겠죠. 보통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친구들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오는데 만약 친구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지만 자신의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면 그 친구들에게 휘둘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 저번에 친구들 만난 거 그거 다혜는 너가 잘못됐다던데? 라던가 다영이가 너 눈빛이 나한테 관심이 없대 라던가 남자는 기회만 있으면 바람 피운다던데? 처럼 항상 자신의 의견은 없고 타인의 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휘둘리는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서 들은 경험담, 연애관, SNS에서 본 내용 등의 영향을 받아 당신을 시험하죠. 정상적인 여자라면 남친과의 관계나 신뢰가 깨질 수 있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네 남친 바쁘다며 오늘 그냥 놀자 라거나 우리끼리 술만 마시자 춤만 추러 가자 라고 유혹이 시작될 때부터 위험해집니다. 술 마시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헌팅 같은 게 들어올 때도 뭐 어때 놀자 절대 안 걸려 라는 친구의 말에 안 되는데 하면서 거절 못하니 문제죠. 휘둘리는 여자들은 주변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쉽게 바꾸는 태도를 보입니다. 친구들이 야, 네 남자친구 너무 구속하는 거 아니야? 그냥 친구랑 노는 건데 뭐 어때? 같은 말을 하면 스스로 확신이 없던 여자는 그래, 내가 너무 보수적인가? 라고 생각하며 점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주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죠. 가뜩이나 여자는 책임 회피 성향이 강한데 휘둘리는 성격까지 있다면 변명도 뻔하죠. 친구가 가자고 했다. 나는 술만 마시려고 했다. 헌팅 포차인지 몰랐다. 같은 변명을 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특히 휘둘리는 여자는 부탁을 거절해서 미움받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쉽게 설득당하며 유혹에 약한 경향이 강해요. 술에 취해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매력적인 남자가 다가와 적극적으로 꼬시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중에는 그 남자가 계속 들이댔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시전할 수도 있습니다. 남친이 있는 여자가 원나잇을 했다가 남친에게 걸리자 원나잇 상대 남자를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존재하죠. 휘둘리는 여자는 단순히 성격이 순종적이라거나 착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에 의해 행동이 결정돼요. 여자가 쉽게 분위기에 휩쓸리고 거절을 잘 못하며 자신의 생각이 자주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오늘의 결론. 인간은 복합적이지만 성향이 드러내는 본질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남사친이 많고 만족을 모르고 쉽게 휘둘리는 여자. 이런 성향을 가진 여자는 결국 관계의 경계를 쉽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커요. 사랑이란 감정에 눈을 가리고 현실을 덮지 마세요. 제대로 눈 뜨고 걸러내야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